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시진핑 1년 지배체제를 완성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장기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파로 이 상상을 초월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최악의 부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시간으로 25일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중국 중앙 지방정부를 합한 이 추적 재정 적자는 7조 1,600억 위안, 우리 돈 한 1,403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중국의 한 해 예산 약 12조 위안, 한 2,347조 원에 한 60%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규모인 2조 6천억 위안의 3배 규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올해 9월까지 중국 정부의 총 수입은 19조 9천억 위안인데 일반 공공세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정부의 총 지출은 27조 1천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세입은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커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중국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4가지. 첫째, 봉쇄 방식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입니다. 사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유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단순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보다 정책적인 이유가 더 컸다 하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잘 나가던 중국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서 그보다 더한 정치적 이익을 시진핑 정부가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경제 수도 상하이를 2달 넘게 봉쇄하는 등 이런 주요 도시를 반복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경제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감염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베이징과 가까워가지고 출퇴근자들을 통제된다는 이유 때문에 전면 봉쇄를 한 것도 이 제로 코로나가 단순하게 방역 목적만은 아니라는 걸 실증해 줍니다. 여하튼 시진핑 주석이 최대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산 검사, 그러니까 PCR을 하루나 이틀에 한 번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PCR 검사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지출된다는 점입니다. 수도 베이징은 시민 약 2,200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이틀에 한 번 핵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모두 베이징시 재정으로 지출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10월 12일 시진핑이 제일 가는 정책이 제로 코로나여서 이 정책을 후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국자들은 시진핑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강력한 통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에 너무나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정책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코로나 방역 등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1조 4천억 위안, 한 275조 7,440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 비용 대부분이 PCR 검사 비용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니케이는 또 인구가 약 8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PCR 검사를 한 번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 위안, 한 197억 원 정도 든다 그러면서 중국의 거의 대부분 도시에서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중국 전체 재정의 8.4%는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이 다른 것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것이 니케이의 진단입니다. 오죽했으면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던 이 후시진 전 황구시보 편집장조차도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이 웨이보에 중국은 철저한 코로나19 통제를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중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침체에 들어가니까 시진핑 정부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도록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런 정책이 또 재정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중국이 발표한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3.9%로 시장 전망치 3.3%를 웃돌았죠.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결코 미소 지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 지표는 나빠졌는데 인프라, 기계 같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 같은 시간 대비했을 때 5.9% 늘어나면서 겨우 3.9% 성장하는 수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그렇게 인프라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바로 이게 네 번째 연결됩니다. 사실 중국 경제의 근간은 부동산이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GDP의 3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업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무리하게 부동산 시장을 뒤죽박죽으로 흔들어 버렸죠.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디폴트를 맞이했고 지금도 상당수 회사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토지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될 리가 없죠. 문제는 지방정부 재정의 근간을 이루던 토지 매각 관련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 지출에 경기 부양을 위한 진작책까지 쓰다 보니까 지방정부들이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룸버그는 지난 9월 19일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 가운데 상하이를 뺀 30곳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지방정부의 고가는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서 도시 봉쇄 등으로 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각종 상점이 폐쇄된 데다가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은 큰 폭으로 늘어나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보너스와 각종 보조금을 1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하는 거죠. 푸젠성 장저우시의 창타이구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책에 3,200만 yuan, 한 63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연초 예상과 비교할 때 560만 yuan, 한 11억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 토지 판매 수입은 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타이구는 공무원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 걸 택했습니다. 관광산업이 기반인 남부 윈난성 역시 일부 도시들에서 공무원 월급을 6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딩샹은 하반기에 재정 수입이 회복되지 않으면 재정 적자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방정부의 지출 제한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전력 투구 중인 중국 중앙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 지적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정 붕괴 조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0월 18일 지방정부의 재원 조달 원인 토지 판매가 지난해 지방정부의 8조 7천억 yuan, 한 1712조 4200억 원 수준의 수입을 안겨줬는데 이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을 제외하면 지방정부 수입의 42%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려 60%나 감소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9월 19일에도 중국 전역에 코로나 정책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지방정부들이 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조차 제한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단해야 되는데 시진핑 정부는 그럴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인프라 개발 등에 투자하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 수행의 여건 자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3기는 새롭게 출범을 했으니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방법이 전무하다는 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더더욱 문제는 중국의 부채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이 중국 투자자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